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험은 잘 보시고요. 네, 평균이 이제 62 정도 나왔어요. 잘 한다니까. 근데 맨날 모른대, 맨날. 그래서 보시고, 평균이 62라고, 누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고, 얘기하세요. 어차피 시험 보러 가셔도 공식법은 새로운 문제는 없어요. 먼저 기존 문제 반복이에요. 자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고,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 제 책상 위에 달력이 있거든요. 책상 달력이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이 어저께가 쉬는 날이었어요. 이제 쉬는 날 표시해놨더니 이번 달 10월 초인가 우리 9월 말인가 보다. 우리 둘째 달력을 이렇게 보더니 목요일 날 쉬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쉰다 왜 그랬더니 자기 학교 참관 수업을 한대요. 중3짜리가 올래? 이래요. 근데 쉬는 날 표시가 돼 있는데 싫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참관 수업을 지금까지 애들 키우면서. 그래서 저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래 이제 그랬어요. 이제 쉬는 날인 거 아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이제 까먹을 줄 알았어요. 까먹을 줄 알았더니 지난 이제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쉬지 학교 와야 돼 이래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참관 수업을 갔어요. 이제 중3짜리들 참관 수업을 갔더니 자는 놈, 조는 놈, 떠드는 놈, 그 빌빌고 돌아다니는 놈, 아주 온갖 놈들이 다 있어요. 교실 뒤에 학부모가 3명이 왔더라고요. 이제 3명이 이렇게 있는데 있는데도 그래요. 없으면은 그래서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전애를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집에서 보는 애들 모습하고요. 학교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 가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어저께 보면서 한숨이 제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걸 뭐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웃으면서 쭉 수업을 이제 1시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이제 앞에 사회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신경 안 써요. 뭐 지 할 거 다 하고요. 뭐 거기 책상에서 프린트 꺼내라 했더니 책상 안에 프린트를 막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냥 받은 대로 이렇게 하나씩 던져서. 그러니까 이제 꺼내래요. 없으면 이제 수행 감점이래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속이 터져가지고요. 하나씩 꺼내요. 이렇게 꺼내서 무슨 과목인지 보고 또 하나 꺼내서 무슨 과목인지 보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뒤에 걔 바로 뒤에 앉았거든요. 속이 터져가지고요. 우리 애 같았으면 뒤에서 한 대 때리겠는데 참아.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 그랬어요. 저런 애 안 가르친 게 어디냐. 다행이다. 그래서 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보시고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일단 공식법 파트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24문제 나오죠. 자 특징이 있어요. 12문제 나오죠.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못 낸다고요. 중요한 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우리 지적법 파트도 중요한 거, 등기 중요한 거 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기존 반복이고 또 다음 주 오늘 야간에 2회차도 똑같은 문제예요. 계속 반복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 정의 보시고 제목에 딱 줄 그세요. 용어 정의 딱 줄 긋고 자 옳은 거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적소관청이죠. 우리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 시장을 딱 봤더니 제주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포함 제외. 이제 포함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지자체법에 따른 자치구 아닌 구를 도는 시의 시장은 포함 제외. 그렇죠? 여기 이제 보세요. 시 안에 구가 있으면 시장은 제외 그래야죠. 제외하고. 또 이제 구청장. 자, 비자치구 구청장 포함 제외. 포함.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해서요. 시 안에 구가 있으면 언제나 소관청은 누구? 시 안에 구가 있으면 언제나 소관청은 구청장 그 말이지 이제. 그래서 이제 제외 포함돼 있고. 그다음 또 연속 지적도 자 중요하죠. 첫 번째 지적 측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럼 나중에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와야죠. 이제 없는 도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정답은 몇 번? 그렇지 4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구분하세요. 여기 이제 포함, 제외, 포함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기본 용어예요. 꼭 아셔야 돼. 그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적 소관청 그러면 간단히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맨날 보던 말이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요거 시험 나오기 시작했어요. 연속 지적도. 첫 번째 지적 측량을 안 했고 두 번째 측량 활용할 수 없다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1번은 다 맞았죠? 다 찾아낼 거야 내가 좀 이따가. 자, 기본 용어였어요. 하나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2번은 이제 여기도 이제 모시 문제. 우리 시험 최근에 매년 나오죠. 토지 등록의 원칙. 자, 토지의 등록. 자, 틀린 거 됐고. 첫 번째 1번. 자, 토지 표시는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됐고 이제. 국장이고. 자, 두 번째.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 소관청이 한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잡으셔야 돼.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3번에서 자, 이의 결정이 경우에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서 취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해야죠. 있다. 답은 3번이고. 그다음 이제 4번에서 토지 표시 조사를 해야죠. 소관청이 이제 무슨 계획을 세운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됐고.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내겠죠. 이제 시험 내면은 여기 동자를 용으로 바꿔치기해요. 토지 이용 현황 조사 OX X 나오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원칙은 무슨 단위고? 시군구 단위고 부득이한 때는 읍면동도 수립할 수 있다. 작년 시험은 요거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5번 파트가. 정답은 이제 3번이었고. 자, 명칭 기억하시고 자, 한번 떠올려 볼게요. 확인 한번 하고 와야죠. 자, 올해도 이제 시험 나올 사항이에요. 서브노트는 자, 8페이지. 자, 있는 분들은 펴보시고 자, 이제 들어보세요. 첫 번째.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국장. 등록은 국장. 그다음 이제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 소관청이 하고 소관청에서 토지 표시를 결정을 해야죠. 무슨 계획을 세운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고. 그지? 올해 나올 수 있는 게 그다음. 우리가 이제 요거 따라서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죠. 그때 첨부하는 서류는 뭐가 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래서 그 단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토지 등록 여기도 이제 매년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정리하시고. 요것도 이제 다 맞았지요? 자, 3번. 3번은 이제 뭐 지번에 관한 거. 제목 딱 줄 긋고. 자, 여기 이제 지번 부여 방법. 여기도 끝에 이제 틀린 것들 있죠. 자, 1번. 자, 이제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세요. 신규 등록 딱 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중요 단어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여러 필지가 많이 있네. 여러 필지니까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죠. 예외니까 어떻게 한다?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이렇게 체크해야 문제가 정확히 풀려요. 그래서 뭔가 하면 시험 보나 이거를 다 읽으면 한두 끝도 없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자, 첫 번째고 두 번째. 분할 와 있죠. 자, 분할이 왔는데 그 다음 뭐가 왔어요? 건축물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분할된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 여기는 기존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부여하여야 한다. 됐고. 그 다음 이제 3번에서는 도시개발 사업 줄 긋고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이제 무슨 측량을 실시한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고. 그럼 이제 보세요. 확정 측량을 실시할 때 지번 부여 원칙은 뭐로 부여한다?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되고. 또 이제 그 다음 4번에서 이제 축척변경 시행적이다. 축척변경 왔네요. 자, 그럼 축척변경 시행할 때는 지번 부여 어떻게 부여한다? 그렇죠. 확정 측량을 준용해야지. 여기 이제 원칙은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와야 되죠. 9번이 틀렸지. 이렇게 이제. 정답은 4번. 고. 5번에서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공사 준공 전 지번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죠. 하나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할 때 공사 준공 전 지번 신청할 때는 뭐가 좋아야죠? 사업 계획도. 그렇지. 근데 그 말 없으니까 따지는 거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질문하러 왔어요. 5번도 틀렸대요. 왜요? 그랬더니 사업 계획도 없어서 틀렸대요. 아니야. 시험은 문장에 나온 그대로 봐야지. 부여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대신 이제 신청할 때는 뭐가 좋아라? 사업 계획도 첨부한다. 언급 안 한 거는 따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정답은 4번. 됐고. 자, 이것도 확인 한번 하고 가야죠. 자, 지번도 이제 자, 지번 파트 특징 말씀드릴게. 자, 우리 서브노트는 자, 10페이지 펴놓으시고요.
현재 지번 파트 특징은 뭔가 하면 여기가 현재 29회 때 시험이 나오고 그 후로 시험이 안 나왔어요. 4년을 쉬었어 지금. 올해 꼭 나올 상입니다. 확인할게요. 10페이지 첫 번째 신규 등록 전환. 지번 부여 원칙은 어떻게 한다? 원칙은 인접지 본번의 부번. 본번의 부번. 그럼 이제 예외가 세 가지가 있죠. 최종 지번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예외 조항이죠. 예외는 어떻게 한다?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갖고. 또 토지를 분할합니다. 토지를 분할하면 1필지는 기존 지번을 쓰면 되겠죠. 새로운 토지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토지를 분할하면 본번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본번의. 그다음 이제 본번이 안 바뀌니까 뭐 바꿔라? 부번. 어떤 부번?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그렇고. 또 분할되는 토지에 건축물을 쓸 때 기존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했고. 그다음 이제 합병은 선순위 지번이죠. 선순위 지번인데 본번 위주로 한다, 부번 위주로 한다. 본번 위주로 하고. 또 합병되는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 그때는 뭐가 필요해? 그렇지. 소야 신청이 있으면 부여할 수 있다, 부여하여야 한다. 부여하여야 한다. 됐고. 또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하면 지번을 원칙은 뭐로 부여한다? 본번만으로 부여하고. 근데 문제는 본번을 쭉 붙이면 지번이 남아요, 부족해요? 부족하죠. 부족할 때는 블록식도 할 수 있고 자유식도 할 수 있고. 또 있어요. 확인. 블록식은 이렇게 합니다. 블록 단위로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마다 어떻게 한다? 부번을 붙이고. 또 이제 자유식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갖고. 또 지적 확정 측량 준용하는 거 뭐가 있다? 도지행축 있고. 또 도시개발 사업할 때 공사 준공 전 지번 신청할 수 있죠. 요거. 이때는 뭐 가져와라? 사업계획도 첨부합니다. 되고. 또 지번 변경은 누구 권한이고 지적 소관청 권한이고 소관청에서 지번 변경할 때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지도지사 승인. 그래서 올해 시험은 거기 보세요. 11페이지 있죠. 11페이지에서 도시화 사업이 있죠. 확정 측량. 그 뒷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 뒷부분 가지고 이제 한 문제 꺼립니다. 이렇게 이제 지번. 그래서 지번도 이제 딱 잡아 놓으시고. 자, 그다음 이제 4번은 이제 지목. 지목은 이제 앞으로 시험 보러 하시면요. 보통 두 문제 나와요. 두 개 나오고, 뭐 올해 시험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한 개는 지목 종류 물어보는 거. 또 한 개 이제 지목의 표기 방법 물어보는 거. 이렇게 두 문제입니다, 이제. 자, 볼게요. 4번에서 이제 지목의 결정. 자, 또 틀린 거 왔네, 또. 자, 기업번.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에 설치된 급유 송실 부지. 여기는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 주유소용지는 포인트가 그거죠. 우리 흔히 많이 봤죠. 이건 꼭 그렇게 와야 돼. 판매를 위하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 뭔가면 공장에 딸린 주유시설이니까 지목은 요 이제 공장용지 그래야지. 이제 X 틀렸고. 그다음에 2번, 니은번. 자, 체육시설로서 영속성 동성이 미흡한. 이 말하고 있대. 중요한 말. 영속성 동성이 미흡한. 자, 정구장, 골프 연습장, 체육도장. 요거는 딱 잘라서 원래대로 가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제. 상가에 딸려 있는 뭐 실내 수영장. 지목이 뭐다? 그때는 대가 되겠지. 상가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여기 뒤에 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여기는 뭐다? 이거는 하천 그래야지. 유수가 나왔으니까 하천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맞고. 그다음 디귿번. 자,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자, 줄 그어보세요. 자,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지목이 뭐다? 노상주차장. 뻑하면 잡종지야 그냥. 노상주차장. 도로. 우리 보세요. 이면도로 가면 이렇게 보세요. 하얀 줄 쳐놓고 주차하면 돈 받아가잖아. 노상주차장 지목이 도로지, 도로 그냥. 그럼 또 이제 자, 줄 그세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요거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요거는 주차장. 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서 다시. 봐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고, 여기가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이 있고, 백화점에 딸린 부설 주차장이 있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도로 맞은편에 백화점 부설 주차장을 따로 져놨다고. 자, 그럼 봐요, 이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부설 주차장 그러면 지목이 일반적으로 대가 되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있죠. 시선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그러면 이거는 주차장 그래야지. 그래서 요게 되고. 요게 주요 지문이야. 정답으로 틀 수 있어. 됐고. 그럼 또 이제 자동차 판매 목적에 설치된 물류장, 야외현시장. 요거는 잡종지 이렇게 되겠지. 이제 잘라 보셔야 돼야지. 그래서 다시 자 노상주차장은 지목이 도로. 이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자동차 판매 목적에 물류장, 야외현시장은 잡종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주차장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X 틀렸고. 틀렸잖아. 귀거 설명했는데 또 물어봐? 자, 1번.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해서 구획된 토지는 하적지에서 제외한다. 이제 맞는 말이고. 이제. 그래서 보세요. 요 1번 지문이요.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이제 기역, 디귿. 이렇게 1번이네. 지목 틀리면 안 돼. 지목 틀리면 맞을 거 없잖아. 지목이 이제 가장 기본.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특집 말씀드리면 오늘 요거는요. 우리 그 지목의 예외 조항이 있죠. 그것 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은 자, 지목. 자, 서브노트 이제 12페이지부터 해가지고요. 쭉 읽어보셔야 되고. 자, 또 하나. 그 책을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줄을 거놨죠. 거기 예외 조항들이에요. 예외 조항이 이제 빈출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지목도 주요 포인트 됐고. 그래서 일단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돼.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5번 갈게요. 5번은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거 이제 경계에 관한 거. 경계 파트 특징. 자, 경계 파트 특징은 최근에 2년간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나올 사항이고. 자, 하나씩 확인합니다. 첫 번째. 자, 지상 경계라고 돼 있고, 경계. 틀린 거. 자, 1번.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를 형대로 결정하되 딱 자르고. 자, 여기 보세요. 확정 측량. 확정 측량은 이걸 언제 하는 측량이죠? 아까 나왔잖아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럼 이제 특징이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제일 먼저요. 자, 계획을 세워요, 안 세워요? 세우겠죠. 그럼 이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딱 했어요. 그럼 이제 사업 끝난 현황이 양자가 일치해야 돼요, 불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죠. 근데 만약에 보세요. 자, 도시화 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사업이 끝난 현황이 양자가 불일치해요. 그럼 문제가요. 사업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현황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현황대로 결정하되. 근데 이제 문제는 사업 시행자가 양자가 불일치하는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통지는 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1번 지문 요거 법률 조문이에요.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꼭 아셔야 돼. 주요 지문. 그래서 이제 기어서 이제 자 2번 지상 경계의 구역 형성은 구조 소유자가 다를 때 일단은 이제 뭐 따라 결정한다? 그렇지, 소유권 따라 가야죠. 이제 소유권 따라서 됐고. 그다음 3번에서 공유 수면을 매립했을 때 경계는 어디? 바깥쪽 어깨. 그럼 이제 두 개 묶고 확인해야죠. 자, 경계 결정에서 인접한 토지의 상하에 고저차가 없을 때는 어디? 구조물의 중앙. 상하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하단부. 토지가 절토가 되면 상단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온 세 가지는 원칙은 뭐가 기준이고 소유권이 기준이고 이게 2번 지문이지. 소유권이 불분명하면 고하절상 됐고. 그 다음 이제 바다와 토지는 어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그 다음 공유 수면을 매립하면 바깥쪽 어깨부 이렇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거 이제 페이지 불러드릴게. 적어놓고 수업 끝나면 확인하세요. 16페이지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지. 자, 4번.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고 이제. 하나 예외 조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 5번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요. 자, 보세요.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와야지, 이제. 정답은 5번 되고 이제. 그래서 양자 비교가 시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 확인. 자, 17페이지 보시고. 자, 두 개 묶어서 같이 보세요. 자, 1필에 토지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자, 토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이 걸리게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외가 있죠. 건축물에게 분할할 수 있다. 네 가지 뭐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했고 이게 기본이에요. 네 개.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5가지인데 네 가지는 뭐고? 똑같아. 국가가 관여할 때. 그 다음 이제 하나가 추가. 한 가지가 이제 소유권이나 매매.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할 때. 중요한 거는 요 조항. 요거 위로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구분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양자 비교가 이제 올해 이제 정답으로 들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현재 요 파트가 경계 결정 기준 요 파트가 최근에 한 3번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밑으로 이제 내려갈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경계 파트도 꼭 아셔야 돼. 경계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자, 그 다음 이제 면적. 자, 면적 결정. 요것도 이제, 자, 중요한 사항. 이제 면적 결정 여기는, 30회 시험이 나오고 안 나왔어요. 자, 볼게요, 이제. 자, 1필지 면적이 654.5454다. 나왔고.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축척이 얼마예요? 그렇죠? 임야도니까. 축척이 얼마? 3000분의 1, 6000분의 1. 1000단위치.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1000단위니까 우선 어디까지는 등록이 되고 654는 등록이 됐고 그 다음 이제 0.5454 요거는 0.5로 끝났다 0.5를 초과한다 초과지 올려서 655 이렇게 되겠네 이제 2번 다 맞았지요? 맞아야 돼. 근데 아직도 이거 질문하러 와요. 이상한데 5로 끝났는데 자꾸 우겨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딱 나왔어. 요거 5로 끝났죠. 5로 끝나면 앞에 거 비교해서 앞에가 홀수문은 올리고 0이나 짝수는 버리고 5로 끝났을 때 근데 이렇게 숫자가 더 있다는 말은 0.5를 초과한다 그 말이지. 이제 그거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이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면적 보셔야 되고.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4개 나왔어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 4문제는 우리 시험에 가장 기본 사항이 되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 서브노트 가지고. 같이 보시고. 자, 7번부터는 이제 거기에 이제 3장. 지적 공부에 관한 거. 그리고 지적 공부는 대부분 이거 시험 나와요.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확인해야죠. 자, 볼게요. 이제 문제가 자, 7번에 대장 그러고 나왔어요. 대장. 자, 틀린 것은 1번 토지대장, 임야장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등록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됐네요. 토지대장에 토지 표시 4가지 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상. 2번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만 지적도 또 임야도에 번호와 축전 통하지 아니한다? 등록해야지. 자,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현재 왕길동 그랬죠. 그럼 도면이 몇 장쯤 있다? 50장 훨씬 이상. 그럼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 토지가 이제 몇 번 도면에 있는지 도면에 관한 거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 뭐 적어줘야 돼요. 안 적으면 어떻게 돼요? 50장 다 떼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토지대장에 도면에 관한 사항 등록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3번.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의 등급,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을 등록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공시지가 들어왔죠? 자, 공시지가 왜 들어왔어요? 요거 알아야 세금 거두니까. 또 이제 토지 경우에는 요것도 중요해. 뭐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어딘가 밑으로 이제 농지일 때 필요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요것도 이제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3번은 제목 보셔야 돼. 자, 제목이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가 뭐다? 한 개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다 그 말이지. 뽑아내요. 첫 번째.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상 두 가지 뭐? 소재와 지번. 이렇게 뽑아야지. 그 다음 공유지니까 소유자에 관한 거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 적어야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 또 그 다음 공유지에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그렇지. 소유권 지분. 지분 왜 궁금해요? 지분 알아야 세금 거두권이 없겠지. 뽑아내야 돼. 명칭에서 이제. 정식 명칭이 공유지 연명부 나오고. 또 그 다음 5번은 이제 대지권 등록부. 자, 대지권이 왔다. 뭐가 떠올라야 돼? 대지권 왔다. 아파트 떠올라야죠. 그럼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부지도 공유지단이다. 공유지다. 그 떠올라야죠. 첫 번째. 자,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어디만 등록을 안 한다? 도면에만. 여기 들어와야 돼 말아야 돼. 들어와야죠. 그다음 이제 아파트니까 건물의 명칭 적어야 말아요. 적어야 되고. 그다음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자, 몇 동 몇 호 적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대지권 비율 들어와야 되겠지. 이렇게 뽑아야지. 그래서 뭔가 하면 요 두 개는 명칭을 꼭 보셔야 돼. 또 특징이 있어요. 요 두 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요. 최근 5년간 요거 계속 물어봤어요. 그 사항들을.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토지대장 파트로 겠지. 그래서 토지대장도 한번 확인을 해야죠. 자, 우리 서버노트는 20페이지 펴주시고 이제 확인 한번 할게요.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확인. 자, A4용지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또 올려 보셔야 돼. 가운데 명칭 적어야죠. 토지대장 쓰고. 자, 우선 첫 번째 절반 잘라서 왼쪽에 뭐가 들어온다? 토지 표시 네 가지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됐고. 그럼 오른쪽에는 자, 소유자의 뭐?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다음 변동일자와 변동원인. 묶어서 이제 소유자. 그다음 왼쪽 꼭대기 위에는 뭐가 들어오고? 고유번호가 들어오고. 요 밑에는 이제 내 토지의 변화 과정을 적어줘야죠. 그게 뭐다? 토지 이동 사유.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또 왕길동은 도면이 몇 장쯤? 50장 이상. 훨씬 많아요. 여기다가 이제 요 토지가 몇 번 도면에 있다. 도면에 관한 거 적어요 말아요. 적어야지. 요게 이제 도면번호, 장번호, 축척. 자, 그 다음 세금 걷어야죠. 뭐? 그렇지. 공시지가. 이렇게 이거 보고 이제. 자, 그다음 이제 농지 경우에는 이제 뭐도 뭐 가운데 이제 토지 등급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 외우셔야 돼. 올해 시험에 요거 나올 차례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시고 이 두 개는 명칭 잘 보세요. 한 개가 이제 공유지 연명부, 또 하나 대지권 등록부 명칭 됐고. 자, 그다음 이제 7번 보셨고 이제 8번. 8번도 이제 또 우리 시험 또 당불 문제. 자,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 자, 지적 도면 그랬잖아요. 자, 누가 오더니 또 이제 자, 이 무슨 말이냐 물어보시는데 우리 흔히 법에서 지적 도면도 두 개를 묶어서 지적 도면 그래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지적 도면의 독사항. 자, 또 됐고 틀린 거 돼 있네. 자, 기억번 지적 도면의 색인도, 지적 도면의 제형 및 축처, 도학성과 그 수치는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이다. 이상 없죠. 됐고. 니은번 경계점 좌표를 갖춰두는 지역에 지적도에는 좌표역 개선된 경계점간 좌표를 등록한다. 그렇지. X. 여기 이제 보세요. 좌표역 개선된 경계점간의 거리지 거리. A씨 아니야. 기출문제야. 뭐 틀리면 A씨래 틀리면. 자, 그럼 또 자, 디귿번 삼각점 및 지적기조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경계점 좌표 시행적에 지적 도면을 통한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자, 기준점의 위치. 여기서 이제 건축물 구조 위치. 요거는 모든 도면 공통사항이에요. 요정만 한정된 거 아니죠? 모든 도면이죠. 틀렸지. 또 이제 리을번 경계점 좌표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 도면에는 해당 도면 지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화선 오른쪽 아래 끝에 뭐라고?
이 도면을 지정할 수 없음 적어야 한다. 됐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거죠. 여기 이제 경계점 안의 거리 특징사항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이제 니은 디귿 되겠네. 이제 3번. 요것도 이제 다 맞았죠. 자 이제 확인. 자, 서브노트. 자 23페이지. 또 이제 그림 하나 떠올려 보셔야 돼. 그 그림도 한번 이제 그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도면을 딱 그리면 이렇게 하죠. 이제 도면 꼭대기에 이제 십자가 표시 그래야죠. 이 십자가 표시가 뭐다? 이게 세균도 되고 이제 옆에 시, 구, 동 쓰고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 밑에는 축척. 네, 축척 밑에는 이제 원래 도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래요. 붉은색 테두리 선 딱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좌우 사이드 아래 위에 숫자가 있고 아니 토지 그래야죠. 토지를 딱 그리면 이렇게 이제. 왜 이제 뭐 10의 전, 11의 대, 뭐 12의 주 쭉 들어오겠죠. 이제 기본사. 자, 첫 번째 이 십자가 표시는 뭐다? 색인도 그랬고요. 그다음 이제 시구동 뭐다? 시구동 소재 지적도는 이제 제명 몇 장 중 몇 호 축적 들어왔고 요 빨간 테두리 선 뭐다? 도악선. 그다음에 이제 10, 11, 12 뭐다? 지번. 자, 전, 대, 주. 요 이제 지목. 요 선은 뭐다? 경계. 그럼 뽑아요. 도면에 토지 표시 네 가지 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어디서 면적이? 잘 봐. 다시 표시 네 개 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여기 이제 면적이 빠지고 그냥 경계가 들어온 거죠. 오케이 이제. 자, 그럼 또 이제 도면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점 들어오죠? 동그란 점 뭐다? 동그라미는 이제 지적 도근점. 도근점이고 이제 동그란 십자가는 지적 삼각점. 묶어서 이제 지적 기준점의 위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럼 또 이제 11의 대 가운데 네모칸이 있다. 네모칸은 뭐예요? 이제 건축물의 위치. 그럼 이제 지금 나온 거 이거는 모든 도면 공통이죠. 모든 도면이었고 현재 이제 그다음 경계점, 좌표구 시행지역, 지적도에는 특칙사항이 세 가지. 제면 끝에 가로치고 뭐다? 좌표. 요게 이제 특칙사항이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여기 숫자 있어요. 이제 25.35, 뭐 22.17. 자, 이 숫자는 뭐다? 이제 경계점 안의 거리. 또 여기서 이제 25.35죠. 정확히 무슨 뜻? 요 두 점 사이에 실제 거리가 25m, 35cm.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도면 끝에 밑에는 뭐다 적어라? 이 도면에 의하여 증량할 수 없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온 세 가지는 모든 도면 공통이다? 아니죠. 어느 지역만? 경계점, 좌표 시행지역, 특징상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림 두 개. 첫 번째는 토지대장. 두 번째가 이제 도면 꼭 외우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두 문제는 매년 시험 나와요. 매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었고, 그럼 나머지 이제 문제. 나머지 이제 자 8번, 9번과 10번이 이제 거기에요. 3장 뒷부분. 자, 3장 뒷부분이고, 자, 일단 문제를 풀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9번. 이 문제도 우리 시험의 기본 문제예요. 자, 보세요. 제목. 지적 공부 복구할 때. 자, 복구는 지적 공부 어떻게 됐어요? 멸실 분실했죠. 새로 만들어야죠. 그게 복구죠? 자, 복구는 주로 그거 나와요. 복구 자료 물어보는 거.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복구 자료는 무지 많아요. 외우는 게 아니고 복구 자료의 공통점이 뭐다? 요거는 언제 토지 표시가 나온 공문서만 되는 거죠. 그거 딱 떠올리세요. 토지 표시가 나온 공문서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요거는 근거 서류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보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어요? 이거 그거 나와 있어. 용도 지역, 용도 구역, 공적 제한들. 토지 표시 관련은 없다 그 말이죠. 제외치. 자, 측량 결과도 되죠. 이게 뭔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원래 여기가 측량 성과도로 돼 있어야 돼요. 법에는 결과도로 쓰여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결과도로 나와도 해당하고. 그다음 이제 디귿번에 확정 판결서도 되지. 자, 1번에 이제 지적 공부 등본 해당하고.
등본 요거 소관청이 준 서류니까 되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기억 빼고 나머지 다네. 정답은 5번. 자, 작년 시험에 요거 시험 나왔었어요. 복구 자료 물어보는 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복구 자료 외우지 마시고. 자, 포인트. 자, 토지 표시가 나온 뭐만? 공문서만. 이런 거 어때요, 이제? 측량 준비 파일. 지적 측량 의뢰서. 그런 거 답이야. 고주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10번. 10번의 제목. 지적 공부의 보관 및 공개. 요게 이제 올해 시험 나올 사항이에요. 꼭 보셔야 돼. 자, 제목. 지적 공부의 보관 및 공개. 옳은 것 골라요. 첫 번째 기억번. 기억에 줄 준 거 주세요. 자, 지적 공부를 나왔고, 그 뒤에 줄고서 했죠. 정보 처리 시스템에 나타나서 기록 저장한 경우. 자, 여기 한 단어로 뭐예요? 이게 이제 불가시적 지적 공부. 그럼 이제 우리가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하고? 소관청에서.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에서. 그거 알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자, 관할 시도지사, 소관청 와 있죠? 맞지. 됐고. 또 누가 질문을 왔어요.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돼 있죠. 딱 우리가 법 앞에서 용어 정해서 지적 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 있었죠. 이거 빠져서 틀렸대. 그렇게 따지지 마. 우리가 흔히 소관청 그러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게 법률 조문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맞는지만 이렇게 맞네. 됐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자, 가시적 지적 공부 열람 신청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 이유가 있어요.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그러니까 열람 신청은 누구한테? 당연히 소관청이 하는 거지. 맞지?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지적 소관청은 자, 줄 그세요. 또 나왔어요, 이제. 여기. 불가시적 지적 공부. 한 단어죠. 요거 이제 멸실 방지. 치구 축은 누가 한다? 요거는 국장 그래야지, 국장. 뭔가 이유가 있어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 전국이 똑같이 관리가 돼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시적 지적 공부, 멸실 방지, 체구축은 누가 한다? 국장.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리을번. 불가시적 지적 공부. 요거 열람 신청은 누구에게?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구분하셔야 돼.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불가시적 지적 공부. 보관은 누가 하고?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이 보관하고. 근데 이거 열람 신청은 누구한테?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 자, 이거 있어요. 시도지사가 이거 등본 떼주고 있겠어요? 없어.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가운데 지적대마도는 포함이 아니고 제외예요. 제외. 왜냐하면 현재 아직까지는요. 자, 우리가 도면을 전혀 뗄 수 있습니다. 근데 법에는 아직 없게 돼 있어요. 이제 법상은 지적대마도는 제외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옳은 거는 이제 기억, 니은 2개. 1번. 되고 나머지 이제 꼭 보셔야 돼. 이거 확인 한번 갈게요. 자, 이걸 제가 이제 강조한 이유가 뭔가 하면 자, 서브노트 한번 펴주시죠. 26페이지. 이제 자, 그 3장 뒷부분은 자, 보세요. 타이틀이 4개 와요. 첫 번째가 지적 공부의 보관 및 공개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 그거 하세요.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절차. 세 번째가 부동산 종합 공부. 네 번째가 지적 공부의 복구.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타이틀이 4개거든요. 4개인데 작년 시험에서 요 뒤에 3개가 시험 나왔어요. 올해 그거 시험 나올 차례예요. 지적 공부의 보관 및 공개 파트가. 그래서 자, 26페이지고 박스. 자, 가시적 지적 공부 보존은 누가 하고? 지적 소관청이 하고. 그러면 열람 신청은 누구한테? 당연히 소관청이 하는 거고. 그다음 불가시적 지적 공부 보관은 누가 하고?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이 보관하고. 열람 신청은 시도지사는 빠져버리고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 구부하고 또 그다음 또 하나. 불가시적 지적 공부 멸실 방지 재구축은 그거는 국장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시적 지적 공부를 반출할 수 있죠. 2가지. 첫 번째가 이제 천재지변인데, 두 번째는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의 승인받았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박스 꼭 기억하시면 돼.
그게 또 이제 올해 한 문제 거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3장에서 이제 요 파트 제일 중요해요. 올해 꼭 아셔야 돼. 됐고. 그다음 이제 10번부터는 거기에요. 이제 10번부터는 이제 토지 이동 사유. 자, 이제 특징 말씀드리면 특징이 이제 요거예요. 토지 이동 사유는 시험에요. 나오면 한 해 2개 나와요. 나오면 2문제. 안 나오면 또 아예 안 나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요 토지 이동 사유가 작년, 재작년 2년을 쉬었어요. 올해는 이제 나올 사항이죠. 이제 나오고 특징 말씀드릴게. 요 토지 이동 사유는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크게 3가지 물어봐요. 등록 전환, 합병, 또 하나가 해면성 말소. 요 3개는 꼭 잘 보셔야 돼. 이제 오늘 이제 2문제 뽑아놨어요. 볼게요. 합병 보시고 합병. 옳은 것 골라요 이제.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박스 문제 되게 많죠. 자, 이유가 있어요. 왠가면 작년 시험에는 박스 문제가 3개밖에 안 나왔어요. 4개 나왔나 보다 작년에는. 근데 31회 때는요. 24개에서 13문제가 나왔어요. 박스 문제가. 제가 박스 문제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이제. 또 특징이 있어요 이제. 박스 문제는 이거 꼭 다 알아야 푸는 거 아니죠. 잘 비교하면은 풀려요. 자꾸 연습에 만들어 놓은 거야 계속 이제.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도 박스 문제는 적어도 10개는 나올 거예요. 근데 더 좋아 박스 문제가. 보세요. 아니야. 다른 거는 보기가 5개죠. 박스 문제는 보기가요 3개나 4개밖에 안 줘. 더 적어 지문이. 그래서 이제 머리만 잘 쓰면 풀릴 수 있대. 그래서 자꾸 연습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기억번. 자, 토지 소유자는 주택구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줄 긋고 공동주택의 부지. 자, 그러면 공동주택이 뭐가 있죠? 공동주택, 아파트, 연리, 빌라. 그러면 문제는 아파트 부지를 필지를 막 잘라놓을 필요가 없죠. 하나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이제 2번째 이제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요 공공용 지목이죠. 자, 그럼 보세요. 학원 앞에 큰 도로 있죠. 저 큰 도로를 필지를 막 잘라요?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 사유화산 날로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의무자 합병이죠. 하나 외우셔야 돼. 의무자 합병은 2가지예요. 첫 번째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2번째가 공공용 지목인데 신청 의무기간이 얼마? 60일과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주요 지문 됐고. 기억은 옳은 지문이에요. 자, 됐고 이제 니은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 합병할 수 없다지. 자, 이거 이제 요 등기 외의 등기죠? 외의 등기가 뭐예요? 이게 저당권이에요. 근데 이 문장 의외로 쏘가요, 시험 보러 하면. 그래서 이제 저당권 있을 때 합병할 수 없다 그래야지. 이제. 또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 그러면 지금 용의권 와 있죠. 그러면 용의권은 왜 합병할 수 있어요? 자, 이유가 보세요.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일필지 일부에 용의권이 되어야 한대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이제 보세요. 갑소유의 2개 토지인데, 자, 갑거예요. 여기도 갑이고, 갑이고. 여기가 이제 10의 전. 전 안 되겠다. 자, 10의 대, 11의 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갑이요. 여기다가 이제. 을한테 전세권을 줬어요. 을의 전세권. 그럼 보세요, 이제. 합병하면 한 개 토지죠. 그럼 보세요. 전세권이 어떻게 돼? 전체 다 미쳐요? 여기 한정되는 거예요. 여기 한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권리 충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용의권은 자, 결론은 뭔가 하면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권이 있을 때는 합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디귿번.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자, 줄 그세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원호가 동일한 저당권. 한 단어로 뭐다? 상설적 공동유당.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네, 1번.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자, 주소가 서로 달라요. 합병할 수 없다죠. 이렇게 이제 특징 말씀드릴게. 자, 일단 정답은 기역, 리을 2개고 대신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 리을 번 지문이 있죠. 요 문장이 요게요.
작년 하반기 개정법률이에요. 자, 주소가 서로 합병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지적소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동일 이름이 증명되면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그 조항이 새롭게 생긴 조항입니다. 그래서 합병 요건 꼭 보셔야 돼. 자, 확인 한번 하고 갈게요. 합병 요건은 중요합니다. 일단 합병에서는 서브노트 33 펴주시고, 자, 합병원 원칙은 임의적이죠? 제한이 없고, 자, 이제 두 가지 이제 의무적 합병은 두 가지. 첫 번째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두 번째가 공공용 지목인데 나왔고 60일 있고, 그다음 이제 합병 요건 와야죠. 자, 6번까지는 똑같아. 하나 묶어서 소목동, 연등, 축됐고. 그럼 7번. 합병하려는 토지에 무슨 등기가 없을 것? 저당권이 없을 것. 근데 이제 예외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창설적 공동저당. 또 하나가 이제 신탁. 합병할 수 있다 나왔고. 그다음 이제 8번은 이렇게 돼서요. 합병하려는 토지의 일필지 일부의 용도가 다르지 않을 것. 또 하나 일필지 일부의 용도가 다르다. 간단하게 우리 이제 의무적 분할 그랬지. 8번은 이제 의무적 분할 대상이 아닐 것.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소유자의 이제 주소 같아야 되고 지분도 같아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사업 시행 지역 안가밖에 아닐 것.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합병 요건에서 특히 두 개, 7번과 8번 그 두 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언제든지 시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자 11번, 11번, 12번 이제 이것도 이제 해면성 말소. 절차 한번 쭉 보셔야 돼. 12번 절차가 이제 해면성 말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시험 이제 빈출 부분이에요. 잘 보셔야 돼. 자, 틀린 것은 또 돼 있고요. 자, 1번. 자, 원상회 복을 할 수 없을 때. 자, 일단 이제 해면성 말소는 요건이 있죠. 일단은 바다가 됐어요. 첫 번째 이제 원상 회복이 가능하면 말소해요, 안 해요? 안 하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원상회 복할 수 없을 때. 자, 근데 이제 그리고 일단 바다가 됐죠. 문제는 소유자가 바다된 거 모르잖아요.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되면 지적소관청이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야죠. 말소하라고. 되고.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무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로서 다른 지목이 될 수 없을 때 다른 지목 바뀔 수 없죠? 요것도 이제 하나 요건이 이렇게 이제 이때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요건이에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불가능할 때 말소해야죠. 그다음 이제 자 3번 자 바다로 된 토지에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한 경우에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면제된다. 보세요 이제 줄 그세요.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이거 이제 불산한테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거창해요. 근데 여기서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죠? 1,200원이야. 뭐 10,000원도 아니고 1,200원이야.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자, 4번.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회복 등록을 신청할 것을 통지한다? 회복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하라고 통지할 이유가 아예 없지. 대신에 이제 회복한 후에 통지해 주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할 때 회복은 누구 권한이에요? 지적소관청 권한이에요. 이제. 그래서 알릴 이유가 없다. 됐고. 그다음 이제 자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하던 날로부터 90일 내 말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토지동 사유는 대부분 날짜가 60일이죠. 여기만 90일이죠. 이제 90일이고 또 하나 줄긋게 자 90일인데 혹시나 한번 보자고요. 언제부터 90일이에요? 여기 줄거야 돼. 통지받은 날로부터. 왠가면 소유자가 자기 토지가 받아든 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 90일? 통지받은 날로부터 된 거지. 이제 되고. 이번도 보시고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 이렇게 하세요. 이제 서브노트에서 세 문제 꼭 읽어보셔야 돼. 세 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등록 전환.
합병, 또 하나가 이제 해면속 말소. 요 세 개는 언제든지 답으로 뜰 수 있어요. 이제 주의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13번. 축척 변경. 이제 제목 줄 읽어주시고. 축척 변경 특징. 자, 축척 변경 특징. 작년 시험에 축척 변경 한 해 세 문제 나왔어요. 올해는 그게 올해는 한 문제 또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대부 날짜겠죠. 첫 번째. 자, 첫 번째 점은 이제 축척 변경 시행 공고 얼마? 20일 나와야 되고 20일.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점은 청산금 공고네요. 여기는 이제 얼마? 여기 15일 되고 이제. 정답은 2번. 다 맞으라고 준 거였어. 끝나 확인할 거야. 이제 누가 틀렸나? 자, 고개 드시고 확인. 자, 날짜 확인할게요. 여기가 이제 축척 변경 청산. 첫 번째. 축척 변경 시행 공고 기한은 20일.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문은 이게 30일. 이게 기준. 넘어와서 이제 청산금 공고 기한은 줄어들어서 15일.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선통지는 20일. 통지가 왔어요. 통지 왔는데 청산금이 마음에 안 들어.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시정한다. 1개월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하고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에 누가? 1개월 이내에 축변이가 결정이 됐죠? 그 다음 이제 청산금 납부해야지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지급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20, 30, 15, 20. 1월, 6월 됐고.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이제 축척 변경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틈만 나면 틀려 그냥. 또 축변이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20, 30, 15, 20. 앞에는 3분의 2, 2분의 1.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요거 나올 거예요, 날짜. 그래서 이제 요거 페이지 불러드릴게. 자, 끝나면 이제 복습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39페이지. 박스 보시면 돼. 어떻게 흘러가는지 절차 쭉 잡아놓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축척 변경 한 문제 거리입니다. 이제 14번. 이것도 이제 단골 문제예요. 토지 이동 신청 관련해서 볼게요. 자, 토지 이동 관련. 이제 틀린 것 돼 있고요. 자, 1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자, 도시개발 사업이네요. 요 이제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이제 보세요. 소유자 외에 사업 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OX? 틀린 거야. 소유자 못 한다니까. 누구만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만 하는 거야. X야. 뭘 또 우기기 또.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때 토지동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는 거지. 또 알아야 돼. 소유자 왜? 이 말 틀린 말이었겠지. 자, 2번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사업 신고해야죠. 며칠 내? 15일 와야 되고. 누구에게 신고한다? 지적 소관청에 이렇게 했고. 그다음 이제 3번은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해야죠. 시행자가 신청 안 하면 어떡해? 자, 소유자 신청한다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요청해야죠. 요청.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요청을 하면 시행자는 요청에 응하도록 돼 있어. 오케이, 이제. 그러니까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는 거죠. 오케이, 이제. 자, 4번 지문 중요해요.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허용 시기는 언제? 네, 공사가 준공된 때. 우리 시험 나왔죠. 공사에 착수한 때. 구분하셔야 돼. 공사가 준공된 때고. 또 지금 이제 5번에서 공공사업이죠. 자, 공공사업은 요 이제 누가 신청한다? 원래는 소유자가 해야죠. 근데 여기 이제 누가?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이에요. 구분하셔야 돼.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공공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하는 거고, 여기 이제 대규모 사업은 누구만?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 누가 질문하러 왔어요.
여기는 왜 대위고 여기는 직접이냐? 자, 뭔가 한번 보세요. 원래는 소유자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은 지역이 넓어요, 좁아요? 검단 신도시 건설한다.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그 경우에 기존 검단 신도시 소유자가 얼마쯤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일일이 하나씩 하면 받을 수가 귀찮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대규모 사업은 누가? 사업 시행자만 신청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책장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요약집은 자, 40페이지. 자, 구조만 볼게요. 원칙은 누가 하고? 원칙은 토지용 신청은 원칙은 소유자가 해야지. 원칙. 소유자가 안 하면 이제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그 타이틀 되게 읽어보시고. 신청 특례. 특례는 딱 두 단어. 첫 번째, 여기는 토지개발 사업할 때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 또 이제 사업 신고해야죠. 며칠 내? 15일 내 하고. 또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때 토지동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15분부터는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